월드컵이 개최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승 후보는 브라질이다. 한데 최근 그들의 월드컵 성적을 살펴보면 사실 우승 후보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어요.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8강에서 탈락했으며 그나마 4강까지 진출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독일에게 1대7로 패배하며 치욕을 맛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김없이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그들은 우승 후보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삼바 축구의 강력함이 축구 팬들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스리알, 호나우두, 히바우두, 호나우딩요 트리오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의 월드컵 활약상을 분석해보면서 왜 그들이 전설로 불리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돈신 호나우두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폭발적인 속도를 활용한 드리블입니다. 보통 속도가 빠른 선수들은 드리블을 할 때 공을 멀리 쳐놓고 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을 드리블하면서 질주하는 것보다 공이 없는 상태에서 질주하는 것이 훨씬 빠르니까요. 그래서 치달, 치고 달리기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 아무래도 공을 빼앗길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호나우두 선수는 공을 드리블하면서도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아니, 되려 더욱 빨라지기까지 해요. 때문에 보통의 선수들과는 달리 빠른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세밀한 방향 전환 혹은 개인기를 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나우두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인데 그의 히트맵을 보면 예상외로 낮은 위치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드리블 실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죠. 낮은 위치에서 패스를 받은 뒤 그의 드리블 실력을 활용해 공을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말디니와 칸나바르가 호나우두 선수에게 태클을 가하는 유명한 이 장면도 호나우두 선수가 낮은 위치에서 드리블을 시도했기 때문에 발생한 장면이죠. 그가 낮은 위치에서 활동하는 이유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빠른 속도와 뛰어난 오프더블 능력을 활용해 빈 공간으로 침투하기 위함이죠.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 빈 공간으로 질주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음으로 설명할 장점은 슈팅 정확도입니다. 단순히 구석으로 향하는 슈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죠. 호나우두 선수는 슈팅은 마지막 패스다 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한 선수였습니다. 강하게 슈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궤적으로 낮게 깔리는, 마치 골대에게 발이 달려 있어서 골대에게 패스를 하듯 정확한 슈팅을 구사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슈팅에 바운드를 주기도 했습니다. 공이 직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며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궤적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장면에서도 톡킥으로 톡 차면서 공에 바운드를 주죠. 보세요. 골키퍼가 예상한 궤적과 공의 실제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손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공격수로서 모든 것을 보유한 선수, 그 선수가 바로 호나우두 선수예요.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히바우두 선수입니다. 그의 히트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2선에서 활약하는 선수입니다. 돌파를 시도하거나 패스를 내주면서 윤활유 역할을 하거나 측면으로 이동해서 크로스를 시도했죠. 참 센스 있는 선수였어요. 이 장면 보세요. 압박 없는 좋은 위치에서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사이에 전방을 딱 한 번 쳐다보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공격의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이제부터는 히바우두 선수가 악마의 왼발이라 불렸던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왼발만 쓰는 선수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아르헨 로벤 선수겠죠. 하지만 제가 이전에 로벤 선수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오른발을 생각보다 잘 쓰는 선수입니다. 왼발 매크로 플레이의 임팩트가 워낙 강력해서 그렇지 오른발도 꽤나 준수하게 사용해요. 제 생각에는 히바우두 선수만큼 왼발만 고집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는 정말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왼발만 써요. 공이 자신의 오른쪽으로 오는데도 굳이 왼발로 이상한 자세를 선보이면서 트래핑을 하죠. 당연히 슈팅 시에도 왼발만 사용하는데 이 장면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이 슈팅에 그가 악마의 왼발이라 불렸던 핵심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슈팅이 무회전 슈팅이라는 것이죠. 무회전 슈팅은 보통 프리킥 상황에서 많이 구사됩니다. 수비 견제가 없어야 하고 충분한 도움 닫기가 필요하고 신중한 임팩트가 필요한 고급 기술이니까요.
한데 히바우드 선수는 경기 중에도 무회전 슈팅을 자주 구사했어요. 2002 한일 월드컵 결승에서 독일의 올리버 칸 골키퍼가 히바우드 선수의 슈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탓에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칸 선수가 실책을 저질렀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칸 선수가 어떤 골키퍼입니까? 2002 한일 월드컵에서 8골을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호나우두 선수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한 골키퍼입니다. 슈팅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슈팅 무회전 슈팅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낮게 깔리는. 골대 상단으로 향했다면 펀칭이라도 했을 텐데 저렇게 낮은 궤적으로 오면 펀칭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때문에 칸 선수는 공을 잡으려 했던 것인데 무회전 슈팅이 워낙 강력했던 탓에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더해요. 낮게 깔리는 무회전 슈팅인데 심지어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까지 되죠. 당연히 못 잡습니다. 히바우드 선수가 악마의 왼발이라 불렸던 이유, 바로 킥력 때문이에요. 그는 당연히 득점력 또한 뛰어났는데 예상외로 2선보단 페널티 박스에서 기록한 득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평상시에는 2선에 머물렀지만 필요한 타이밍에는 침투해서 득점을 기록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호나우딩요 선수입니다. 월드컵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은 2선 전역에서 공을 전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당연히 화려한 개인기를 활용한 돌파를 통해서죠. 호나우딩요 선수의 돌파를 막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제시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속도를 활용해서, 때로는 마르세유 턴을 활용해서, 때로는 헛다리를 활용해서, 때로는 공을 머리 위로 띄우면서 등등. 어떤 무기를 선보일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편도 방어책을 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그의 패스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당시 아스날에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애슐리 콜 선수를 제쳐낸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다음 장면도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이 타이밍에 패스를 내줬을 거예요. 하지만 호나우딩요 선수는 숄 캠벨 선수가 히바우드 선수에게 너무 근접해 있으니 한 번 더 드리블을 시도해서 숄 캠벨 선수를 자신에게 최대한 끌어당긴 뒤에 패스를 내주죠. 덕분에 자유로워진 히바우드 선수는 편하게 득점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호나우딩요 선수는 단순히 돌파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를 통해 수비수를 자신에게 유인한 뒤 동료에게 공간을 창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해 워낙 어그로를 끌어대는 선수라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그로를 끌면서도 좋은 패스를 구사했죠. 자, 지금까지 브라질 대표팀에서 활약한 3R 트리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 선수 모두 발롱도르를 수상했을 정도로 그들은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었습니다. 현재 브라질 대표팀의 공격수들이 3R 트리오의 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브라질 대표팀이 어서 이전의 강력함을 되찾아서 삼바 축구라 불리던 즐거운 축구를 다시 한번 선사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라이크 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